2019년 10월 두만강 국경마을에서 밀수 조직이 적발되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위부는 수년간 중국과의 불법 거래를 주도해온 밀수꾼들을 일망타진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핵심 인물 중 한 명은 체포 순간 강을 건너 탈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호,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나고 자란 33살 남자였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농민으로, 밤에는 체제를 농락하는 밀수꾼으로 살아온 그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강을 건너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꽃제비 채널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위험한 줄타기를 하던 한 남자의 운명이 단 한순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6년 함경북도 무산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성부는 보통이었지만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엔 김일성 수령님께 충성하는 게 당연했고 소년단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아버지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20살이 되어 군대에 갔다 제대한 뒤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장에 배치됐지만 일해봤자 배급은 없었습니다. 그때 중국과 맞닿은 국경마을의 특성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밀수였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25살 때부터 저도 그 일에 발을 들였습니다. 겉으로는 농장 일을 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생활총화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당 정책을 비판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강가로 나가 중국 동무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담배, 약, 휴대폰, DVD, 쌀까지. 저는 이 이중 생활을 8년 가까이 유지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때로는 정보를 팔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밀수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들을 볼 때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같은 시대를 사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없을까? 특히 DVD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양이 아닌 서울이라는 도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휘황찬란한 불빛, 넘쳐나는 음식,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어느 날 중국 거래처 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성호, 너 같은 젊은이가 왜 거기서 썩어? 이쪽으로 오면 훨씬 잘 살 수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탈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고 여기서 나름 돈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 여름, 제 동료 한 명이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관리소로 보내졌고 그의 가족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밀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으니까요. 각성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저는 자유를 꿈꾼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줄타기를 했을 뿐입니다. 2019년 가을, 밀수 조직 내부에 이상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누군가 보위부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혹시 밀고자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내가 수상해.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직의 핵심 인물인 최 형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성호야, 요즘 보위부 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쫓고 있어. 곧 큰 단속이 있을 거야. 조심해야 돼.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전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한동안 거래를 중단하자.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했고 여동생 결혼 준비금도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거래처와 마지막 한 번만 더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큰 돈이 걸린 거래였습니다. 휴대폰 50대와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예감을 무시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거래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오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가 은신처에 미리 숨겨둔 배낭을 확인하고 중국 측 연락책과 암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장소는 평소처럼 두만강 하류 좁은 여울목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성우야, 요즘 밤마다 어디 가니? 전 거짓말을 했습니다. 농장 야간 작업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집을 나섰습니다. 10월 말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초소에 군인들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왜 저렇게 많지? 불안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래처는 기다리고 있었고 돈도 이미 입금됐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중국 측 사람이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도 답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지면서 숲이 환해졌습니다. 보이부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확대경이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잡혔다.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체포당할 것인가 아니면 강을 건널 것인가. 거기서 보이부 요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주저없이 강으로 뛰었습니다. 10월 말 두만강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빨리 와. 중국 측 거래상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배낭이 무거워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돈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 순간엔 이미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을 붙잡았습니다. 거래상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빨리 차로. 우리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 방금 뭘 한 거지?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래상이 말했습니다. 너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탈북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고향,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획하지 않은 탈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거래상은 저를 국경에서 30km 떨어진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농가였습니다. 거기서 젖은 옷을 벗고 담요를 둘렀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거래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브로커를 소개해 줄 수 있어. 돈은 있어. 배낭 안에 있던 돈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2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갈 수 있습니까? 부족해. 최소 5,000달러는 있어야 해. 하지만 일단 한국 가서 갚는 조건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탈북자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운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조선족 아줌마였습니다. 한국까지 안전하게 보내줄게. 대신 도착하면 1,000만 원 갚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위조 여권을 만들어줬고 저는 중국인 신분으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를 탔습니다. 2달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태국 이민국의 탈북자 신분을 밝혔고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묘했습니다. DVD로 보던 그곳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 적응을 배웠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휴대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찾을 수 있다는 것, 밤 11시에도 편의점에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정부 지원금으로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빚도 1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가끔 무산 고향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떻게 지낼까요? 제가 탈북한 뒤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지방으로 추방됐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밀수하던 동료들도 그날 밤 대부분 체포됐습니다. 저만 살았습니다. 탈북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단속을 피해 강을 건넌 순간 제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물으면 복잡합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